네, 이번 시간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살 걸 팔 걸에 시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단타를 치시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양자역학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에는 관측자 효과, 옵저버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행위 자체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태를 변화시킨다라는 설명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샀으면은 올랐겠네. 하지만 내가 이 지점에 샀다면은 아마 떨어졌을 거야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사면 고점이다. 그래서 나는 고점 메이커다. 이런 이제 회의론으로 빠져드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계좌 손실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식을 하면 어차피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안 사면 또 올라요. 참 신기한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내가 사는 행위에 대한 백테스트가 부재하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 설명인데요. 좋은 조건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종목이 좋고 그다음에 재료가 살아있고 또 차트도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이런 적합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매매를 했어요. 그걸 이제 기록을 해놓고서 그 과거의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잘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데이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잘못된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냉정한 판단을 하는 케이스에서 베팅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이 막 올라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막 흥분을 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몰빵을 잘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판단이 맞아요. 그럴 땐 우리가 안 사거나 아니면 한 주만 사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게 사거나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매매가 정상 궤도로 들어선 이후에 한 번의 손실로 인해서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한 5일 동안 계속적으로 수익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손실이 나게 되면 5만 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손실액은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찍히는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착오로 인해서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판단착오로 손실이 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수정해서 내일 다시 재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즉시 곧바로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소위 질러버리죠. 베팅액을 상향을 시켜버린다든지 몰빵을 한다든지 그런 행태가 자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는 모든 논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라는 그런 패배의식에 결국에는 감정을 기대가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의 정보 분석 체계는 아카이브가 아니라 얼럿 시스템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식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누적된 정보량에 의해서 이 습관이라는 게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저장을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실전 매매에서 좋은 행동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시스템이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경보가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 뇌를 움직여서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끔 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또는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 컨트롤이죠. 감정 컨트롤과 이 결단력이 결국에는 최종 수익을 결정하더라라는 거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곳, 그다음에 불이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하루 종일 이렇게 회전하면서 반복해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불이 꺼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져 있는 경우는 이성이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불이 켜져서 너무 이제 화나죠. 화나다 보니까 계산만 하다가 결국에는 매수하지 않거나 적게 매수를 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좀 태울 걸 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항상 많은 고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적게 사거나 안 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베팅해야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반대로 이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매수 욕구라는 귀신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귀신은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보통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는 베팅을 하지 말아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불이 꺼져 있을 때는 항상 베팅을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 매수 욕구라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귀신에 홀려가지고 결국에는 뭔가에 홀린 듯이 추격 매수, 내동 매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수 욕구에 결국에는 굴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종목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세가 났었던 사이더스라는 최근에 핫한 이 종목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실제로도 시세가 여러 번 났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실 때는 한 3가지 정도 조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켰을 때 단타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종목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설거지 당하는 그런 패턴에서는 아무리 유명하고 수급이 몰려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섹터나 종목의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 내가 정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충분한 저점 및 바닥이다라는 판단이 돼야 돼요. 요거는 이제 최근 가격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 사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3달러 언저리에서 저항을 맞고 계속 떨어진다든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어제 이제 3달러를 시원하게 넘어가지고 전고점까지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4달러까지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4달러를 찍고 내려왔다면은 그 기존의 3달러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앱장이었지만은 이런 지점에서 낙주가 생겼다면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격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승 여력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건 이제 수급에 대한 추적과 관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총 9번 정도의 타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했다는 거죠. 일단 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쐈습니다. 그래서 쐈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느냐, 그 조정의 양상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3분봉 기준으로 이평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지지가 나왔다면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쭉쭉 오르다가 이제 고가 놀이를 시작하는데 팔을 들어 올리는 고가 놀이에요. 요거는 강한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매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역시 폭등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항상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쌍바닥 비슷하게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요건 역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강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또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지지를 깨지 않는 V자 반등이에요. 그 전에 고점을 또 깨지 않고 받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또 시세가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또 추적을 하는 거죠. 또 지지를 깨지 않아요.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죠. 그러면 또 이제 짝짝이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쉬었다가 마지막 5시쯤에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눌림목 매매가 아니고 돌파 매매죠. 그래서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또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추가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급격하게 낙주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쭉쭉 내려와가지고 정말 무섭게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멈춘 지점이 바로 이 라운드 피겨인 3달러입니다. 3달러. 3달러에서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3.0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2.9 정도는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찍먹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2.9대에서 잡았다면 굉장히 행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또 타점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세가 좀 났다가 또 조정을 받게 되는데 보시면 또 항상 전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캔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김없이 시세가 나오고요. 이후에도 이제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낙주가 떨어졌는데 이 저점을 찍고서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면은 앱장이 이날 기준으로 이제 한 10시에 끝났기 때문에 이때 한번 또 다음날 휴일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차트를 분석해왔던 그런 백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학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총 9번 정도의 매수 타이밍이 오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이 절반만 먹어도 꽤 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이제 오르는 종목이 없을 때 한 종목에 시세가 집중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복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한 달 농사가 끝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과감하게 잡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진 상태에서 뇌동 매매를 할 것이냐. 불이 꺼진 곳은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한 마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추격 매수 또는 뇌동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한 마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포모가 깊숙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불이 켜진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배짱 있게 베팅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주식의 양자역학이나 아니면은 살 걸 팔 걸 아니면은 뭐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런 논리라는 것은 애초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편향적인 사고, 그다음에 패배감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공부한 대로 또는 이론대로만 움직여도 의외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베팅과 약한 베팅, 이렇게 둘로 나눠봤는데요. 강한 베팅이라는 것은 공포의 순간에도 이성적 판단이 맞다는 생각을 우리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낚시꾼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데, 낚시꾼은 고기가 무는 것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고기가 안 잡히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음 날 온다든지 다음 기회에 와서 또 낚시를 한다든지, 그 낚시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낚시채비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낚시를 가려면 또 채비를 해야 되고 돈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돈을 아까워한다면 낚시터에 갈 이유도 사실 없죠. 그다음에 이제 약한 베팅이라는 것은 이제 안전하게 간답시고 가야 할 때는 주눅 들어요. 베팅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물러서고 뒤늦게 고점에서 들어가는 경우죠.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이런 자리에서 뒤늦게 들어가요. 뒤늦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내가 못 들어갔다면 이런 자리에서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포모를 유독 못 견딥니다. 그래서 오늘 기어이 수익을 내야겠다, 이런 이상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자야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손실이 나가지고 잠도 못 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운 거를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배운 거를 써먹지 못하면 늘 적게 벌고 크게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고점에 약한 마음, 약한 베팅으로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약한 베팅이라는 거는 금액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무너져 있는 거죠. 강한 심지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약해져서 어딘가에 자꾸 기대려고 해요. 그 기대려는 포인트가 바로 장대 양봉이라는 거죠.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면은 그 약해져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계속 수익이 나다가 한번 삐끗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때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 약한 마음이 들고 포모가 밀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점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에다가 베팅을 한다는 거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쌍봉 고점인데 어제 운 좋게도 한번 올려줘가지고 아마 파는 기회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위험한 곳에다가 베팅을 하고서 뇌동매매로 연결이 돼서 계좌를 박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 단타로 큰 손실이 난 사람들의 90% 이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케이스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베팅을 해야 될 때 강하게 베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안정적인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살 걸 팔 걸 이런 논리에 시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